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고 또 까고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요즘 주택 가격이 많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 편가르기를 시작했죠. 이 모든 건 다주택자들 때문이다. 예. 그러면서 뭐 다주택자한테 이제 세금도 중과세로 뭐 이 징벌적 과세를 지금 때리고 있는데, 징벌이죠, 네. 예. 페널티라고 봐야죠. 뭐 희한한 나라예요, 하여간에. 그래서 다주택자만 사라지면 대한민국 집값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세상 다 행복한데 모든 이 집값의 상승은 다주택자의 한없는 욕심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데이터로 네.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정확하게 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판단을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몰라서 모르는 건지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는 글쎄요, 뭐 건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들이 모를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잘 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자기들을 지지해 준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죠. 예, 뭐. 집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보수화가 되고 예. 자신들의 정당에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 이런 것들이 바탕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뭐 레닌의 말을 뭐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시죠. 자, 이 맨 왼쪽 위에 있는 이 그래프는 서울시의 주택 소유 현황입니다. 지금 1주택 소유자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주택 소유자들도 꾸준히 늘어나다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는 뭐 좀 살짝 정체가, 줄었습니다. 예, 살짝. 정체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보시면, 자, 17년에서 18년 사이, 17년에서 18년 사이, 자, 이게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뭐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도 계속 2주택 소유자는 늘어났는데, 2012년 3년 지표 예, 보십시오. 뭐 심지어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뭐 자주택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뭐 어떤 데이터 근거나 도대체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그냥 뇌로만 생각하는 건가요? 머리로? 아니죠. 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성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성기로. 꼴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들 성기 가는 대로. 예. 성기라는 게 뭐 컨트롤이 잘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성추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 뭐. 뇌가 성기에 달려 있고요. 오직 성기만이 중심인 그들의 성기스러운 생각. 네. 더듬어 성기당. 예. 저는 뭐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이 원인은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봤어요. 왜 집값이 오르나 봤더니, 이제 서울 특히 서울 아파트, 집값 중심으로 예, 봤을 예, 때. 뭐 전국은 뭐 세종이나 일부 지역들 빼고는 네. 뭐, 어쨌든 정부에서도 계속 서울 집값을 얘기하다 보니 예, 저희도 뭐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예, 말씀을 말씀드릴 드리겠습니다. 수밖에 없죠. 지금 보시면은 분양은 줄어들고 있고, 지금 완공 가구도 뭐 기존에 이제 분양을 했던 거니까 완공도 이제 수치가 많이 계속 떨어졌죠. 떨어지고 네.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시그널을, 우리는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 물론 김현미 장관이 뭐 제3 신도시를 뭐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만들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인프라가 엉망인데 지금 기존 신도시에도 조차도 교통이 불편해서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외면하고 끝없이 신도시를 만든들 그러니까 주거라는 개념 자체가 이 사람들이 안 잡혀서 자기들은 기사 달린 차나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설사 자차로 이용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주거 공간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의 아파트는 뭐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자고요. 뭐 이거라도 공급을 네네. 뭐 억지로. 예상치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특별한 이제 단독주택이나 뭐 일반 주택지구를 이제 재개발 하는 의 형태가 많죠.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이제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일단 주택이 멸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만드는 예, 과정이니까요. 실제로는 만 가구가 늘었다고 해서 만 가구가 통째로 느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는 가구가 정부에서는 뭐 있으니까. 분양이 얼만큼 된다, 얼만큼 된다. 물론 이제 신규로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좀 예외가 좀 다르지만. 됩니다만은 네. 뭐 서울시 내에서 뭐 택지 개발해가지고 지금 뭐 할 때가 그 골프장? 예, 뭐 골프장이나 뭐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네. 뭐 할 때밖에 없고 어쨌거나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주택을 다시 재건축, 허물고 재개발할 재건축 수밖에 개발할 없다. 수밖에 없는데 이제 멸실되는 부분은 또 신경을 많이 쓰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급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다는 그렇죠. 뜻이죠. 100을 공급한다고 해서 온전히 100이 있다는 건 아닌 거죠. 예. 보시면은 또 게다가 그 대다수 뭐 저도 포함합니다만 네. 옆에 친구는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미 저는 이제 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전 서울에서 밀려났잖아요. 예, 어쨌거나 이제 아파트에 살고 30년을 있으니까 서울에서 살다가. 저는 아파트를 한 번도 또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늘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서울시에서 공급을 뭐 국가에서 이제 서울시에 공급을 한다는 주택도 보면은 아파트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집이라는 이제 게 얼마나 예,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있습니까? 예,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이제 짓는데 이제 뭐 개인이 공급하는 주택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마치 이제 이게 전부 모두가 원하는 아파트이냐 뭐 이런 네. 식으로 많이 이제 포장을 해요. 그렇죠. 뭐 그거는 뭐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는데 보시면은 이제 주택 유형별 이제 준공 실적을 보시면은 2017년까지는 그래도 아파트가 13년부터 계속 한 3만에서 뭐 2만 가구 후반까지 이렇게 네. 공급이 됐었는데 자 2018년 딱 되는 순간 없죠. 심지어 다세대 주택도 없어요. 자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 막 정부가 두들겨대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짓지도 않겠다. 그리고 개인들마저도 이제 뭐 힘들어진 거죠. 뭐 대출 규제 해가지고 아니 뭐 돈을 빌려서라도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또 건물을 짓는다 한들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살 여력도 그렇죠. 왜 100% 내 돈 가지고 집 사는 게 네. 쉽지 않은 게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잖아요. 평범한 사람들 기준입니다. 저기 국회의원 그런 분들 말고 네. 저희 평범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뭐 제 3기 신도시 뭐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19년 7월 자료인데 이때도 이제 집값이 막 급등하기 네. 시작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집값은 계속 올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만 가구가 미분양이 미분양이에요. 났어요. 예. 그러니까 미분양이 왜 났겠습니까? 물론 이제 주택이 협소한 주택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은 입지 조건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출퇴근하는데 2시간 걸리는 신도시에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몽땅 무시하고 일단 집만 뭐 서울시 외곽에다가 뭐 수도권에다가 뭐 때려 짓겠다. 그러니까 숫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공급 물량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는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공급을 해놓고 모든 것은 다 다주택자의 책임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인천에도 뭐 2,700호가 있고 뭐 전국적으로는 뭐 수두룩해요. 전국적으로 수두룩한데 뭐 주택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지금 미분양난 이렇게 주택들이 많은데 그러면 뭐 대개문들이 주장하는 저기 가서 살면 돼요. 네, 저희 가서 하십시오. 지금 많잖아요. 지금 뭐 지금 미분양 지금 난데. 보십시오. 아유, 여러분들 뭐 저기 인천에만 해도 뭐 2,700호가 있는데 예. 강원도 가서 출퇴근하시고요. 충북에서도 출퇴근 돼요. 충남서도 출퇴근되고 대전서도 서울까지 출퇴근해요. 아, 정말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북에서 왜 출퇴근 못 합니까? 기차 타면 한 3시간이면 가는데. 경북에 지금 뭐 7,500세호가 있는데 지금 출퇴근할 수 있어요. ITX나 KTX 타면은 서울까지 3시간이면 와요. 정부는 뭐 다주택자가 아까 통계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 때문에 그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못 짓게끔 지금 시스템을 전부 다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우리 박원순 씨도 예. 얼마나 막지 않았습니까? 재개발들을. 뭐 뉴타운들 다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도시 재생이라고. 아니 그럼 운막 짓고 사시든가 산에서 북한산에서 뭐 다 자연인이다 찍을 일이 있습니까? 하여간에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 때문이 아니고
원하는 곳에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렇죠. 더 문제는 앞으로도 공급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시그널을 준 거예요. 최근에 그 안일합시고 꺼내 놓은 걸 보고 예. 지금 재개발 안 하겠다고 난리 아닙니까?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조차도 우리 지역엔 안 된다. 못하겠다. 우리는 못한다. 그럼 뭐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주택의 유형, 이제 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네. 하죠. 뭐 여러 가지 편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못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보시면은 지금 입주 5년 미만의 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암시를 하는가 하면 국민들은 새 집에서 살고 싶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TV나 드라마나 뭐 광고나 가전제품 광고나 이런 거 보시면 집들 뭐 엄청나게 좋아요. 뭐 현대식으로 돼 그렇죠. 있고 온갖 뭐 스마트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뭐 엘리베이터도 손도 안 대고 막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이런 집에서 살고 싶게 되잖아요. 뭐 그 저라도 그러겠어요. 욕망을 죄악시할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새 아파트 뭐 새라는 말도 붙이기 싫고요. 사실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10년 정도 됐어도 웬만하면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좋죠. 10년만 내도 뭐 그 거의 새 아파트죠.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가지는 예. 장점들이 뚜렷하거든요. 뭐 그걸 또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비하해서 뭐 닭장이니 뭐니 헛소리들 하시는데 본인들 아파트 살래 빌라 살래 둘 중에 딱 돈 한 푼도 안 내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아파트 들어갈 거잖아요. 어쨌거나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에 인허가하고 준공 물량을 보십시오. 2015년, 16년도에 보시면은 인허가가 이만큼이나 났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인허가가 됐다는 건 이제 앞으로 공급이 네, 될 그렇죠. 거라고 이제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안정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17년 이후부터 18년, 19년 보면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 앞에 쪽에는 이제 그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때문에 있었으니까. 상황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이제 준공 물량도 떨어지고 인허가 물량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그러면 거예요. 지금 아니면 서울에 집을 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몰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자, 사람들이 이게 이제 조금 오래된 아파트랑 한 주택 내고 20년도 더 된 더 거죠. 됐겠네요. 예. 뭐 욕조나 이런 스타일들을 예, 보니까.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못 사는 집은 아닙니다. 이게 못 살 만한 집은 아닌데 이런 집보다는 뭐 제가 새 집들의 어떤 사진은 따로 이게 뭐 이렇게 네. 캡처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집들을 보다가 TV에서 보고 여러 가지 친구나 이웃이나 뭐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은 새 집에 대한 인간의 욕구예요, 본연에. 아, 새 집에 살고 싶다. 좋은 집. 물론 이 집들은 그 리모델링 하기 전의 사진이라서 이 집들도 리모델링을 하면 굉장히 요즘 현대식으로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기 하지만 집, 자기 집을 기왕이면 갖는다면 새 집에서 새 살고 집에서 살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집이라는 게 예. 1, 200만 원짜리가 아니고 또 차처럼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돈을 내 입장에서는 지불을 하고 집이라는 부동산을 구매를 하는 건데 예. 이 가치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도 고민을 하는 게 맞거든요.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 자체를 그들은 뇌가 성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하여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주택에서 살고 네. 있다고 했는데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사실은 주차예요. 주차죠. 예, 뭐 지금 차는 없습니다만 이제 뭐 어쩌다가 차라도 빌려가지고 집 앞에 주차를 할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요즘 주차할 데 뭐 없고 공유 그 카 시스템이 네. 많으니까 차 한번 나가려면 전화해서 차 빼주세요 해야 되고 이웃들 간에 다툼도 일어나고 이 서울시 지금 뻘건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70% 미만의 주차장 확보율을 이제 보여주는 가구수보다 지역입니다. 70% 미만인 거죠. 요즘 근데 일가구에 예. 차가 2대씩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저희 가구는 한 대도 없습니다만 뭐 네.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많단 말이에요. 이 보시면은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새 집이면 더 좋겠지만 새 집을 떠나서 주차장만
괜찮게 확보된 아파트라면 아, 괜찮다. 네. 뭐 안에야 뭐 내부나 이제 그런 데는 좀 수리하고 하면은 괜찮으니까. 그렇죠. 근데 주차장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아요. 심지어 한 국가의 법무부 장관께서도 차를 밀어서 예, 출퇴근을 차를 하세요. 밀어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골목길 같은 경우나 이거 아파트 주차장 이게 이제 좀 오래된 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같은데 같은 경우도 이미 주차 대수가 예. 모자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을 늘리려면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뭐 다 국민 멱살 잡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맨날 뭐 다주택자 핑계나 핑계나 대고 대면서 뭐 제3신도시, 제4신도시 백날 첫날 건설해 보세요. 지금 1기 신도시 분당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네. 분당 판교 지역을 제외하고는 예. 경기 북부 쪽으로 신도시가 형성된 경우에 출퇴근이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심지어 분당 이쪽도 지역이 좀 나쁜 경우에는 버스 출근하는데 버스를 뭐 두세 대를 보내야 겨우 타고 다녀요. 거기다가 우리 박원순 씨가 입석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뭐 어쩌라고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대개문 여러분들 집 없고 다주택자를 탓하지 마시고요.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네. 경상북도, 네. 충청도 이런 쪽에 미분양난 주택 아파트들 많거든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 좋잖아요. 아파트. 그렇죠. 거기 들어가시면 KTX 타시면 3시간이면 출퇴근하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사시면 돼요. 그 정부 정책이 얼마나 협조하는 겁니까? 본인들은 하나도 희생을 안 하면서 뭐 자꾸 사람들 보고 죄인 취급이나 합니까? 죄인은 문죄인이구만. 어쨌거나 이 주차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차를 지옥입니다. 예, 세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세울 수가. 저도 주택가에서 서울에서는 예. 뭐 아파트 제가 살 형편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빌라나 연립에서 살았었는데 진짜 스트레스예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두근두근 무슨 익스트림 스포츠예요. 퇴근할 때마다. 출근할 때는 혹시 누가 내 차를 막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전화하면 이 사람이 화를 내진 않을까. 내가 여기다 주차하면 누군가가 와서 내 자리라고 화를 내진 않을까. 하루하루가 살아는 판이거든요. 그러면 뭐 예. 차를 없애면 되냐라고 또 대깨문 아저씨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족골린 대로 하세요. 예. 나는 차가 필요하니까. 보시면은 이게 뭐 이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불법 주차라는 게 왜 차를 하겠습니까? 불법 주차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근데 의외로 또 지방도 이런 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만 골목골목이 그러니까 예. 주차장 확보가 안 된 경우들이 많아서 예. 심각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지방에 사시잖아요. 예. 거의 다 길에 대놓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주차 단속에 예. 좀 느슨하긴 합니다. 다 지역사회다 보니까. 예. 하지만 서울은 아시잖아요. 저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갔다가 딱지 끊겼거든요. 예. 차 잠깐 세우고. 하여간에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도시재생이니 뭐하니 뭐 이런 사업만 잔뜩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는 되지도 않고 또 최근에 붐이 불었던 도시형 생활주택 네. 뭐 10가구 있으면 한 2대 정도밖에 그러니까요. 또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되는데 그럴 거면 주차 타워를 국가에서 건설해주고 그 주차비 싸게 해주세요. 아니 그 타워에서 차 빼는 것도 엄청나게 시간 걸려가지고 그것도 아니 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죠. 저 길바닥에 딱지 끊기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고민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택 중에 좀 노후 주택들이 뭐 비율이 몇 프로가 돼야 뭐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지금 엄청나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지역들은 국가에서 시원하게 밀고 아파트 지어 주십시오. 왜 뭐 주택 공급 그런 데다가 해야지. 그러니까요. 뭐 임대주택이랍시고 월세는 120만 원씩 쳐박을 거면서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됐고 말이 됩니까 그게? 자, 임대주택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뭐 지금 국가에서 뭐 임대주택을 뭐 확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네, 많이 여러분들 하는데 모두를 월세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겠다. 뭐 예. 이런 이제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SH공사에서 임대 사업을 계속 이제 하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적자액입니다. 누적 적자액이에요. 어메이징하죠. 3,500원 아니죠? 맞습니다. 3,500원. 3,578억 원입니다. 2017년도에. 뭐 최근에 계속 더 억단인가요? 늘어나겠는데 예. 이 보시면은 이제 분석글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자, 이게 임대료가 좀 싸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공공 네네네. 임대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는. 월 평균 이제 5에서 10만 원인데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자산을 차명으로 빼돌리는 등 이제 부작용이 심하다. 제가 까놓고 말씀드리면 강남에 저 임대주택 단지 가보잖아요. 예. 주말에 예. 진짜 외제차 대잔치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만나러 왔는데 예. 그냥 외제차 대잔치예요. 뭐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그 살게 해주면 여기서 사는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모아서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주택으로 옮겨라라는 이제 취지도 있는데 이제 사람이 또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일단 지금 살고 있는데 주거비가 많이 그렇죠. 들지 않으면 굳이 예, 뭐 소비가 이제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내가 왜? 집값이 싼 시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네, 그런데 모두가 내가 내 집을 가진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력이 안 돼서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겠지 라든지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를 더 늘린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한번 들어와서 돈을 모아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16년 14년씩 산다 이거예요, 평균이. 예, 영구는 16년이고 공공은 14년을 산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뭐 그러니까 자력으로 뭘 해서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의지가 없거나 또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여력이 안 되거나 SH공사 관계자가 하는 말이 이 재계약 기준에서 벗어날까봐 괜찮은 일자리도 포기를 하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그 괜찮은 일자리를 구해서 주택 소득, 구입에 드는 비용보다 예, 덜 벌고 예. 그냥 저 집에 사는 게 살겠다. 나은 거예요. 혹은 자녀가 좋은 직장 구하면 그냥 세대분리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쓰여져야 되는데 뭐 거기 들어가면 그냥 어영부영 사는 분들도 많고 또는 계속 거기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는 상황이 많아서 진짜 여기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예,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거죠. 많죠. 저희가 공공임대나 이런 거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이거 뭐 무한정 국가에서 보전을 하기도 이 세금 충당하는 게 죄인이 된 다주택자들의 세금 아닙니까 또.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삥은 삥대로 뜯어가면서 나쁜 새끼 취급은 나쁜 새끼 취급은 있는 대로 다 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도 죄인, 집이 여러 개 있어도 죄인, 본인들이 사기를 쳐서 번 돈도 아니고 열심히 분양받고 대출금 열심히 갚으면서 집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다 악마예요, 악마. 이 사회 악. 어느 날부터인가. 자, 정부에서는 어쨌거나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해야 이 집값이 잡힌다는 거를 좀 명심을 하시고요. 인지를 좀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늘리려면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해야지 늘리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리려면 기존에 있던 주택 그 소유자들이 만약에 뭐 집을 뭐 부시고 다시 짓겠다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지 하면은 오히려 도와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갔어야죠. 인센티브를 주셔야죠. 뭐 재건축 그거를- 추가 이익은 뭐 환수를 하겠다. 뭐 그다음에 징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사람들한테 뭐 추가된 분양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를 하겠다. 그러면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참 어이가 없죠. 예, 자주택자 핑계 그만 두시고요. 본인들이 뭐 일부러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책의 실패를 인정을 하시고 좀 전 빨리 정권 탓도 좀 그만하시고. 예,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